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환율, 방어, 외환보유고 94.3억 달러 감소입니다. 현재 정부가 환율이 1300을 돌파하면서 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10조 가까이 요 근래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더 오르려고 하고 있죠. 참고로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환율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의 경제의 기준이니까요. 어쨌든 현 상황에서 무엇을 파악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정말 중요하죠. 수입으로 일단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지하자원이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자원이나 물품을 해외에서 항상 수입을 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화폐의 값어치에 따라서 이 사오는 거에 대한 가격 변동부터 시작을 해서 구매를 실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결정이 나요. 쉽게 우리나라 화폐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되면 현대사회의 필수품인 석유를 살려면 당연히 달러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 휴지 조각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석유를 사오지 못하고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멈추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석유를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곡물이나 지하자원, 제품들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 이거 달러 대비 환율 정말 잘 유지하면서 국가가 잘 컨트롤을 해야지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휴지 조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폐들을 우리나라는 결국 차곡차곡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화폐 원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화의 안전성을 위해서 달러나 아니면 유료화 아니면 엔화 아니면 파운드화 위안화 이거를 연동해서 원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외환보유고인 거예요. 그쵸? 수출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환율에 따라서 제품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고 해외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그 가격 경쟁 교류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그리고 달러를 항상 벌어들여야 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환율이 이익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환율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이익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환율이 변동이 심하게 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달러 대비 환율이 1달러에 1,3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여기 안착하면서 1,350원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환율이 1,200원대랑 1,400원대, 100원 차이인데 뭐 이렇게 난리를 치냐. 언론에서 뉴스까지 왜 환율이 막 올랐다 뭐 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냐. 뭐가 문제냐.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고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국민들 개개인마다 또 와닿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환율 관련된 이슈는 그냥 간단해요. 정부의 움직임과 언론, 주식시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정부는 기업의 수출입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흘러가고 움직이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또 환율이 어떻게 국내 여파가 막 발생이 되고 수입을 막 어떻게 해와야 되는 거고 원자재 이런 거 환율 대비 계산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 환율 가격이 정부가 갖고 있어요. 1250에서 1350 뭐 이렇게 말이에요. 얼추 이 가격대에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수익이 요만큼 날 거고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고 요 계획을 다 이루고 요 정도면 우리나라 영향이 뭐 잘 괜찮을 것 같다. 괜찮게 잘 굴러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계산이 아니라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정부가 그러면 그때는 환율 개입을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정부가 정해놓은 환율이 있고 그거에 맞게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폭으로 움직임이 보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더 크게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큰 폭으로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정부의 이 흐름과 다르게 말이에요. 움직인다면 그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 지금 그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발 자금이 다 지금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 돈을 쏟아붓는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해오면서 수많은 돈들을 다 다양하게 시장에 살포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전 세계 자산 값어치의 상승을 미국이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미국발 자금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투자 값어치가 진짜 높았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현재 빠져나가는 자금 생각들이 쫙쫙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계속 머물렀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만 현 상황에서는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아니면 결국은 해외로 돈을 쭉쭉 빼야 되는 거고 원래는 환율이 튈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가 이거를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인 거죠. 기사 이거 보면서 또 넘어갈게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뛰는 등 원화 가치가 요동이 치자 외환당국이 직접 개입을 하면서 12조 원어치의 94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외환 방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이 부분이에요. 외환보유고는 현금이 조금 쌓여 있는 거예요. 막 현금 외화를 막 모아서 금고에 보관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설령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손해란 말이에요. 결국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유가증권, 국채나 정부기관체, 회사채나 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금 따로 나눠지는 거고 이제 IMF에서도 SDR을 이제 하는 거고 뭐 융자나 뭐 이런 다양한 걸로 이제 하고 달러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로화,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화 뭐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다 이거죠. 기사의 포인트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 방어를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외환보유고 감소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포인트는 우리나라 원화 지하자원이 받쳐주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 세계를 호령하고 경제대국의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로나 엔이나 파운드나 뭐 아니면 위안화나 달러나 이거에 연동돼서 화폐 값어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의 숙명이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외에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를 안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전소의 비상자금 역할을 하는 외환보 요구 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IMF 때 아마 아주 호되게 수업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투자 값어치 나라가 현재 아니다. 자연스럽게 냅뒀다가는 정부가 환율에 정해놨던 거를 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달러에 1,400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환율 관리를 위해 외환보 요구를 열심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매력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뉴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다시 맺겠다라는 이야기도 외환보 요구를 아깝게 계속 쓰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보험을 해놓으면 이거를 굳이 막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시 투자 값어치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 현 상황이 유지가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체급이 더 큰 다른 나라들, 중국과 일본도 외환보 요구의 금액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외환보 요구는 아까 기사에서도 읽었었죠. 현금을 쌓아놓고 금고에 넣는 형식이 아니라 국채나 정부기관체, 회사채로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국 화폐를 지키거나 뭘 하고 막 외환보 요구를 쓰게 되면 결국은 해당 나라의 그 외환보 요구를 투자한 그 국채가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또 이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외환보 요구에 투자된 자금들이 또 값어치가 하락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외환보 요구를 투자한 나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닌 거죠. 장부상 손해가 되는 거죠. 요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정부가 용인한 환율 방어선이 아마 135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350을 서서히 위협하고 자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외환당국에서 포착이 되니까 지금 꺼내든 카드가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물론 미국이 이거 공짜로 안 해줍니다. 뭔가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거고,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으로 계속 탑 5 안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짜로 해줄 리는 없어요. 뭔가 이제 미국과 딜을 했었을 텐데, 우리가 일단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환율 1차 방어선이 1350이다 라는 거예요. 환율 방어, 외환보 요구 감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 이제 정부가 대놓고 움직임이 보일 정도면 이게 시장이 진짜 불안하다라는 점과 외환보 요구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감소됐다라는 부분은 환율에 많이 투입을 한 거구나라는 점과, 이게 또 시장에 풀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외환보 요구를 막 다 쓰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카드를 지금 꺼내들고 있다. 물론 이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에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